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와 있는 경기들 중에 라리가 골대법으로 풀더스 줄이기 내용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K리그 경기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주중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금요일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일단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경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가 있었는데 대구는 사실상 이 경기에서 3대2로 패배를 하기도 했지만 치바사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조진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서 좀 많은 걸 잃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회차에 울산과의 경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울산과 제주의 경기 같은 경우는 0대0 무승부가 나왔는데, 잘 나가고 있는 김민성 선수와 이동준 선수를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공격이 무뎠다라고 보여졌고, 제주가 생각보다 초반에 강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어오는 게 뽀록이 아니었구나라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과 수원FC의 경우는 인천이 오랜만에 굉장히 다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FC의 박지수 선수가 지난 성남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좀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남전에서 박지수 선수가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퇴장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경기 후에 발표를 하면서 인천전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인천전에서 후반 70분에 또 퇴장을 당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의 퇴장과 함께 김현의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3골을 인천이 추가하면서 4대1로 인천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광주의 경기는 김주공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0대1로 앞서고 있다가 나상호 선수의 슈팅이 굴절뽀록 동점골이 터져졌습니다. 서울은 좀 이런 굴절뽀록골이 좀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기성용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줬다라고 보이고, 물론 후반전에는 출전을 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기성용 선수가 보여줬고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의 역전골이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서울의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기성용 효과를 좀 볼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좀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생각지 못했던 경기 결과를 가져온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이지 않나 싶네요. 포항 대 수원 삼성의 경기였습니다. 일단 수원의 첫 번째 골, 완벽한 역습 상황에서 중원에서 고승범 선수의 패스를 받은 김건희 선수의 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포항 오범석 선수의 백패스 미스를 그대로 몰고 들어가서 정상빈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고, 세 번째 골은 이기재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슛 원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원이 지금까지 리그가 개막하고 지금까지 동안 골 결정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저 또한 수원이 애무축구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하필 포항과의 경기에서 나올 줄은 정말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수원의 경기력이라면 11회차의 슈퍼매치는 아무래도 수원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 대 성남. 이 경기는 참 정말 말도 하기 싫은데 강원은 이번 시즌 정말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중 K리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강원은 성남을 못 이기면 이번 시즌 글러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후반 막판에 성남의 안현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10명으로 성남이 뛰었고, 성남의 이종성 선수마저 허벅지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교체 카드가 없어서 그냥 뛰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10분 동안 강원이 한 골을 못 넣는다는 건 이건 좀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경기도 더럽게 재미없었고, 이쯤 되면 이영표 대표이사가 좀
뭐 눈치우는 제설만 동참할 게 아니라 선수들 좀 빠따 좀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뭐 주중 K리그 결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라리가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빌바오 대 에이바르. 빌바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빌바오의 승무패 확률 승 49%, 무 27%, 패 24%로 빌바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30%, 패 25%로 빌바오의 패배 확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는 빌바오는 홈에서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에이바르는 원정 3경기 연패와 원정에서 8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맞대결 전적은 빌바오 기준 4승 6무로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빌바오가 에이바르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4번 경기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 셀타비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셀타비고의 승무패 확률 승 14%, 무 22%, 패 64%로 셀타비고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 무 27%, 패 67%로 역시 셀타비고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4패를 기록하면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셀타비고는 홈에서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9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셀타비고 기준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그나마 셀타비고의 1승은 컵 경기였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5번 경기 우에스카 대 오사수나. 우에스카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우에스카의 승무패 확률 승 52%, 무 35%, 패 13%로 우에스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3%, 무 40%, 패 7%로 역시 우에스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고 3무 6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우에스카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우에스카 홈에서는 5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한 번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6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 바야돌리드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바야돌리드의 승무패 확률 승 21%, 무 24%, 패 55%로 바야돌리드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9%, 무 18%, 패 53%로 바야돌리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이나 패턴은 없고 세비야가 홈에서 내일 새벽 엘체와 라리가 경기가 있다는 점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바야돌리드 기준 2승 4무 4패를 기록 중이고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헤타페 대 엘체. 헤타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헤타페의 승무패 확률 승 45%, 무 32%, 패 23%로 헤타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24%, 패 19%로 역시 헤타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엘체는 원정 5경기째 연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 1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6번 경기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내일 새벽 세비야와 라리가 경기가 있다는 점 참조 바라겠습니다. 가장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헤타페 기준 4승 5무 1패를 기록 중이고 헤타페 홈에서 4번 경기 동안 2승 2무로 엘체에게 헤타페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12번 경기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 발렌시아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의 승무패 확률 승 57%, 무 26%, 패 17%로 발렌시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5%, 무 29%, 패 6%로 역시 발렌시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발렌시아는 홈에서 3경기째 연승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 5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발렌시아 기준 6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발렌시아 홈에서는 4번의 맞대결 동안 3승 1무로 발렌시아가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라나다는 금요일 새벽 몰대 유로파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카디스. 비아레알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비아레알의 승무패 확률 승 45%, 무 38%, 패 17%로 비아레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0%, 무 40%, 패 20%로 역시 비아레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비아레알의 승과 무 확률이 40%로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보니 비아레알의 승 혹은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패턴적으로 비아레알은 홈에서 4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이고 카디스는 원정에서 9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은 비아레알 기준 3승 3무로 비아레알이 카디스에게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12번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 경기와 13번 비아레알 대 카디스 경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좀 조그만 특이점이라도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4회차부터 쭉 라리가 경기들을 회차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0회차 12번 경기에 그라나다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 11회차에 12번 경기에 또 그라나다가 들어와 있으면 10회차에 나왔던 그 팀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10회차 12번 경기에 그라나다가 들어와서 그라나다가 승리를 했으니 11회차 12번 경기에서 그라나다는 승 말고 다른 경기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12번 경기에서 그라나다, 13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10회차에 동일한 번호대에 나왔던 경기들인데 그라나다 승리, 비아레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한 팀은 같은 결과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팀들이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 경기들이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13번 경기는 그라나다 승에 비아레알 승, 이렇게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바르셀로나. 소시에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소시에다의 승무패 확률 승 12%, 무 24%, 패 64%로 소시에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0%, 무 13%, 패 67%로 소시에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소시에다는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소시에다는 홈에서 3경기 연승과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8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라리가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및 특이점, 간단 패턴, 맞대결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일 있을 세비야와 엘체 리그 경기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새벽에 있는 유로파 경기가 있는 그라나다와 비아레알 이 두 팀도 금요일까지 경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번 경기와 13번 경기 그라나다 승과 비아레알 승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